지난 시간에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때 5가지 안전 복용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약 복용법을 꼭 확인해서 약봉투나 병에 쓰여진 것을 잘 봐도 모르겠으면 그 약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서 약 드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나눠 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픈 증상이 비슷하다고 옆에 사람하고 약 나눠 먹고 그러다 보면 효과나 체질 뭐 이런 게 달라서 다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약 잘라서 복용하지 마시라고. 약이 보면 이제 무조건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방형 제제라 그래서 약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쭉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오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라 드시면 갑자기 약 용량이 확 늘어나서 또 안 좋은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약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지 말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처방받은 대로 아침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아침약만 먹고 저녁약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가면 꼭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보관하시는 거는 5번째는 꼭 보관할 때 비슷한 모양끼리 보관해 갖고 나중에 이거 막 혼란해서 이중으로 먹게 되고 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섞어서 보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 중에서 이제 흔하게 할 수 있는 약들 중에 부작용 나오는 게 코감기약, 감기약 같은 거 드실 때 코감기약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녹내장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 좀 악화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게 흥분되니까 혈관이 이렇게 수축돼 갖고 그런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하고 또 혈액 응고 억제제 이런 거 복용하시는데 흔하게 드시는 이제 오메가3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서로 그게 이제 같이 만나서 더 혈액이 묽어져서 더 안 좋은 증상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항생제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항생제 흡수가 져야 되니까 모든 약은 다 우유 먹고서 약 드시면 안 돼요. 우유가 다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되시면 이제 변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변비약들은 이제 장에서 녹아서 약효를 나타내게 돼 있는데 우유랑 같이 드시게 되면 우유가 이제 위에서 녹게 만들어요. 장은 약 알칼리 성분이거든요. 위산이 안 녹고 장까지 내려가서 녹게 돼 있는데 우유가 같이 드시면 우유가 약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바로 녹아가지고 배만 아프고 변비 해소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몽 주스 같은 거는 고혈압약 드실 때 이제 칼슘 차단제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고혈압약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혈압 내리는 효과가 저해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영양제 섭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요즘 약에 대해서 약이 너무 홍수잖아요. 어디든지 약국에만 옛날엔 있었는데 뭐 마트에 가도 있고 편의점 가도 있고 온라인으로 그냥 사서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사서 드셔야 되나 뭐 여기 너무 홍수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럴까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 의약품 우리가 드시는 영양제들을 보면 일반 의약품이 있고 뭐 전문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의약 외품이 있고 건강식품 중에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안전성하고 유효성 같은 것들이 확립이 돼 있어가지고 처방전이 없어도 그냥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약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것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약 외품이 있어요. 의약 외품은 이제 질병의 치료, 처치, 예방 이런 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흔한 게 이제 구강세정제나 치약이나 생리대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일상 우리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근데 식품인데
법률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기능성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고요. 그건 인증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식품으로 나오는 것들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 제일 흔하게 많이 듣고 있는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시게 되면 그 부족해지는 원인이 어떤 거냐면 젊을 때랑 대비를 해서 그 치아 상태도 별로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작해갖고 음식물 넘기는 것도 안 좋게 되니까 자꾸 음식물에 결핍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영양소 흡수가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영양이 결핍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각, 후각하고 미각 같은 게 좋아야 되는데 그래 밥맛이 있고 식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또 식욕 욕구가 저하되니까 또 조금씩밖에 안 드시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젊을 때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드시게 되니까 불균형이 되죠. 영양이 제일 크게 올 수 있는 게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해져요. 단백질 아미노산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고기 섭취가 줄어들고 그 소화력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근육 감소증이라고 병명이 붙었는데 그 2017년서부터 그거를 이제 WHO에서 질병으로 또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30대에 비해서 80대가 되면 한 38%, 한 4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은 우리 관절염도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요통, 근육이 이렇게 유연성,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올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늘리려고 하면 이제 고기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도 규칙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쌓여주는 그 단백질을 쌓이게 하는 그런 강도를 만들어주는데 좋다고 돼 있는데요. 그 단백질 보충하는 게 식사로 하는 게 어려우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것들이 건강보조식품,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 제제들이 그때 필요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메가3 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메가3는 이제 그 기름 성분이잖아요. 기름 성분인데 거기에 이제 풍부한 음식들이 생선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소화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흡수가 그것도 좀 덜 되게 돼요. 그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같은 거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혈액 같은 것도 좀 묽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루에 1, 2g 정도 그 EPA, DHA 요 성분을 다 합쳐가지고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또 심하게 올 수 있는 게 노인들 되면 이제 변비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 변비 오실 때 이제 부족한 게 우리가 섬유질인데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 야채류 같은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야채 섭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변비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 같은 걸 복용을 하시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족하기 쉬운 게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정도.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신경 근육에 이렇게 수축 이완 작용도 좀 덜 되고 그래서 제일 그다음에 또 비타민 D 같은 거. 비타민 D는 노인 구분 없이 한국 전 연령층이 한 90% 정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게 일사량도 부족해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그다음에 비타민 B6나 B12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좀 부족해지게 되고 토코페롤 같은 거 비타민 E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시지 못하게 되면 아미노산 제제를 사서 보충을 하시는 게 더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양제 섭취 방법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건 일반 의약품에 대한 영양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식품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식품에 대한 영양소인데요. 뭐 콜라겐, 마그네슘, 뭐 마카, 시리마린, 루테인, 뭐 은행잎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드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따른 그 섭취 방법 같은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소화 흡수도 잘 안 되시고 그래서 건강도 저해질 수 있으니까 그 보통은 이제 식후 섭취하라고 하죠. 근데 공복에 섭취하면 좋은 것도 또 있고요. 간혹은 그다음에 그 같이 섭취해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칼슘 이런 미네랄 같은 종류는 그 좀 이렇게 무거운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식사하고 드시는 게 좋죠.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기름 성분 오메가3 같은 것도 기름 성분이니까 그건 우리 위 내용물 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드시면 좋죠. 그다음에 수용성 성분이라는 건 비타민 B군 같은 거, 비타민들 그런 건 이제 공복에 좀 드실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그 수용성 비타민들은 또 이제 함량이 높아요. 높으니까 이제 공복에 드셨다가 좀 위장장애 같은 게 속쓰림 같은 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인데 식후로 드시면 좋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는 이제 위산에 의해서 흡수가 잘 돼요. 위산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이온화가 되고 흡수가 되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이제 공복에 드실 수 있는데 이놈도 이제 그 속을 쓰리게 하는 성분이 좀 들어 있으니까 위산 그 산성 성분이니까 그것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식전에 드실 수 있는 건 유산균 같은 거. 유산균 같은 거는 식전에 드시는 게 더 흡수가 더 잘 되니까요. 그래서 복합 미네랄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따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약 종류가 이제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침에 드시는 거 있고 저녁에 드시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나눠서 드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나 복합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식후인데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위에 부담이 안 가도록 복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위장 장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하고 이제 루테인이나 또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카로티노이드 색소 같은 게 섞이게 되면 그놈들은 이제 미네랄하고 이제 같이 붙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좀 따로 떨어뜨려서 칼슘, 마그네슘 아침 먹으면 뭐 루테인이나 뭐 베타카로틴 이런 건 저녁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시간 정도의 짧은 반감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한 번에 뭐 몇 알씩 이렇게 드시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한 알씩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비타민 그 A, D, E, K 이런 뭐 지용성 비타민하고 오메가 3 그다음에 뭐 밀크시슬 같은 간장약 성분 그다음에 아스타잔친 뭐 코큐텐 이런 것들은 다 지용성이니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식후 즉시 드시는 게 대부분 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국에서 그 복약 지도를 좀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해도 드시게 되면 나이 먹으면 느는 게 약밖에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식전에 드시고 그다음에 오메가3나 지용성 같은 경우는 식후에 바로 드시고 그다음에 양량이 많을 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침에 먹고 아침에 양분량이 많으면 식후 즉시 먹고 식후 30분에 좀 몇 알 먹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신다든지 이렇게요. 그다음에 어르신 영양제 같은 거를 추천드리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섭취가 부족한 노인분들한테 영양제 섭취가 하게 되면 그 실버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실버 비타민 같은 걸 드시게 되면 그 비타민이 종합 비타민이면서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노화가 억제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실버 비타민 드시는데 그런 것도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비타민 B6, 비타민 B12 같은 엽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노화의 주범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대요. 그런 것들을 그 농도를 낮춰가지고 노화 방지에 좋은 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것도 이제 뼈 건강이나 근육 건강 같은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런 성분이 부족해지면은 이제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요즘 비타민 D를 좀 고함량으로 많이 드시는 추세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안에 비타민 D가 좀 섞여 있어도 비타민 D를 따로 사서 이렇게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는 보통 3,000에서 한 5,000 단위 그 사이를 한 3, 4개월 정도 드시게 되면 필요한 수준만큼 이렇게 쭉 올라와요. 부족했던 분들도. 그렇게 그 뒤로는 이제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를 낮춰가지고 꾸준하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메가 3 같은 것도 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허다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원료가 이제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원료가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제 조그만 고기에서 나와야 중금속 오염이 적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제일 각광받는 게 알래스카산 대구에서 뽑아낸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쳐주고 그래요. 좋은 원료로. 그다음에 항산화제하고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을 따지면 비타민 A, C, E 제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네랄로 따지면 셀레늄이나 코큐텐 같은 것들이 그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성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물질로 하게 되면 이제 아스타잔친,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도 또 혈액순환이나 그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음식물을 많이 이제 잘 드셔도 위산 분비가 이제 감소돼 갖고 칼슘, 철분, 뭐 아연, 엽산 흡수 같은 게 좀 잘 안 되는 연세시고요. 그다음에 그 흡수 같은 게 부족해지게 되면 비타민 B12 흡수가 특히 안 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신경계 같은 것들이 그 안 좋아져서 이제 신경통이나 이런 것들도 잘 유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도 또 약해지니까 장에서 이제 칼슘 흡수가 부족해지게 되니까 뼈가 또 자꾸 약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피부에서 합성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면역 기능 같은 것도 저하가 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들으실 만한 거 있으면 이제 취사 선택해서 드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오메가 3 같은 기름 성분, 칼슘 미네랄 같은 미네랄 성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거다. 그다음 유산균 같은 거는 식전에 드셔도 된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제일 많이 오는 노인성 변비나 그다음에 식욕 감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와서요. 오늘은 이 시간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